안녕하세요. 어, 이제 오늘 우리 통계학 그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OT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소개했던 우리 강의 계획서에 있는 책을 중점으로 이제 강의를 좀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이론적인 내용들하고 일부를 발췌를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에서 일부가 또 필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통계학이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그 실제 그러니까 공학 계열뿐만 아니고 인문사회학 계열이라든가 이런 계열에서도 다양하게 통계학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분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분야에 다 포괄적으로 다 그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반적인 그 상황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론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책에 그 머리글 3페이지에 보면 머리글이 있는데 머리글에서 이제 이 책에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이제 다룬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좀 찾았었는데 책들이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했는데 한 면으로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도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좀 빼고 우리가 쉬운 위주로 해서 통계학의 개념을 잡는 정도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그 최종 수강 신청 인원이 이제 확정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동영상 강좌를 촬영을 한 거를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편안한 시간에 강의를 수강하고 그 시간 내에 이제 확인을 하는 걸로 해서 출석 체크도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책에 이제 머릿말에 보면 이제 이 책은 주로 이제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통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복잡하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확률 통계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수학의 제일 끝에 부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도 나오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요 통계학이 이제 우리 공대 쪽에서는 또 특히 이제 공대 쪽에 프로그램 쪽 하는 사람들한테도 중요시 돼가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음에 AI 인공지능 교육을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교육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 통계학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거기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학습을 하거나 어떤 결과를 출력을 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통계학의 중요성이 더 활발하게 커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이제 통계학의 이제 복잡하다는 선입견을 이제 좀 지우기 위해서
이제 좀 쉽게 우리가 데이터 통계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쉽게 판별을 하는지, 그 다음에 통계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요.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논문을 쓴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논문의 이제 결과를 뭔가 출력을 해내려면 데이터들을 이제 편집을 해서 남들이 이렇게 보기 쉽게 표현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이 분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요 데이터의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모든 분야에서 쓰고 있어요. 그죠? 빅데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빅데이터는 최근에 이제 뭐 중요도가 상당히 강조가 됐고, 그 다음에 활용도나 그거의 가치가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죠. 그 가치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돈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카카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들이 워낙 많거든요. 결국은 그 분야들이 어떻게 보면 통계학의 일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실제 통계학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모든 분야, 전 분야, 사회과학, 자연과학, 모든 분야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학문이 되었고요. 뭐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통계학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쪽 분야도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요즘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전화들 많이 오잖아요. 전화도 오고 설문지도 오고, 이게 다 통계학의 일부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우리 이제 이 책의 1장부터 해서 13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제목 자체를 좀 재밌게 붙였습니다. 생활에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제목을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목 내에서도 그렇고 그 내용 내에서도 통계학에서 꼭 필수적인 내용들은 다 삽입이 돼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그 부분도 이제 언급을 좀 해놨습니다. 원래 통계학은 이제 통계학의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다뤘고요. 어떻게 보면 통계학의 입문서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통계학의 방법론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중심으로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엑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이제 2007년, 그다음에 이제 2010년 에 공통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통계 처리 프로그램들은 SPSS라는 거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함께 수록해서 이 안에서도 약간 언급은 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SPSS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는 책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언급만 좀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엑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D의 이제 14장하고 15장에 대한 이제 통계 분석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팁,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엑셀에 이제 사용하는 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은 그냥 뭐 일반적인 표만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엑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도 뭐 엑셀을 잘 많이 다루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논문 쓸 때 좀 도표 같은 거 만들고 분석하고 할 때 썼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엑셀은 또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워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전체적인 책의 구성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특징은 뭐 거의 5페이지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내용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통계 이론의 추가적인 설명은 이제 참고로 해서 이제 분류를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 부분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서 보면 꼭 통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험 볼 때도 이런 용어에 대한 참고로 이제 정의되어 있던 부분들, 이런 용어들에 대한 거는 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유심 있게 잘 정리를 해 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단원마다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회 계열에서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 수학이나 이론이 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론의 개념과 수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그림이나 혹은 이제 이미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책이 뭐 이론만 딸랑 해놓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수학적인 것도 많이 나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나 연습 문제들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습 문제에서 이제 주로 또 시험을 갈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약간씩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찍어서 이제 설명드리고 할 텐데 뭐그 부분에서 위주로 내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습 문제는 난이도별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또 추가를 해놔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엑셀에 의한 분석 결과 외에 SPSS의 이제 분석 결과를 포함을 해서 그 통계의 이제 패키지화의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하는 이런 것도 약간 언급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분석 과정의 예시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실제 이제 설문조사의 통계를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주로 통계학은 뭐 우리 설문조사 아주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우리는 암암리에 시간을 내서 답해주고는 있지만 그 통계를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설문지를 하거나 받는 부분 입장에서는 사실 돈 뭐 이렇게 그 상품권이나 뭐 이런 거 받아야 사실은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통계를 할 때 보면 복잡한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아마 그런 쿠폰을 혹은 이제 커피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설문지에 잘 응답을 해주면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씩 베네핏을 좀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편집이나 시뮬레이션, 통계 분석 등 이제 엑셀을 활용해서 하는 내용들을 좀 다룹니다. 그래서 엑셀의 기본적인 내용을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목차 차례인데요. 6페이지, 10페이지 차례를 보시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제목만 봤었는데 제목 내에 들어가 보면 제목은 뭐 그 우리가 일상생활의 제목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각각의 이제 통계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2장에 보면 도스 분포나 히스토그램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뭐 7페이지에 가보면 5장에 보면 뭐 정규 분포, 표준화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쭉 뒤로 넘어가면 이제 확률 분포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집단 표준 편차 뭐 이런 용어들도 나오고, 분산 분석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상관 분석 뭐 이런 이제 희귀 분석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통계에서 꼭 이제 필요한 용어들,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 접근을 하더라도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의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놔도 사실 뭐 우리 수업에서 충분히 얻을 거는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볼 때는 그런 이제 의미나 이런 내용들, 그다음 약간 심도가 들어가면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도 하긴 하겠지만, 이런 정의나 의미,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해서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통계학을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CD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요즘 뭐 CD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거 노트북도 그렇고 CD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요즘 PC, 그러니까 옛날 PC들은 다 CD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카피를 해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받아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통계 분석 프로젝트 나머지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팁도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 엑셀 팁에 있는 내용들이 쭉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좀 그 엑셀 팁에 이제 막대 그래프 하는 것들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엑셀을 이거 하기 전에 기본적인 엑셀의 사용 방법을 좀 배워놓는 게 제가 볼 땐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 인터넷에 보면 동영상 강좌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사전 학습을 좀 해놓고 하면 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 특히 이제 뭐 엑셀,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그다음 한글, 그다음 워드, 요 네 가지는 어쨌거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는 잘 다뤄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서는 워드만 쓰고 어느 분야에서는 한글만 쓰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PPT도 이제 또 한 컴에서 나온 것도 있고 막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차이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야에 맞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봐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발표 자료들 많이 만들잖아요. 지금 요 강의 자료는 그렇게 뭐 설명하기 위해서 툭툭툭 띄어다 붙인 내용 정도뿐이 안 되는데 잘 편집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많이 편집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현장에 가거나 현업에서 있으면 뭐 상당히 PPT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했던 내용을 상대방한테 표현을 해주고 설명하려고 요약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잘 편집을 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력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 개발을 하고 잘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잘 만들어진지 안 만들어진지 아무도 이제 평가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PPT 작성을 하는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잘 활용을 해서 편집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느꼈고요. 실제 발표를 하다 보면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엑셀 팁에 뭐 분포도 히스토그램 뭐 이런 추가하는 방법들 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록에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그 다음에 이제 분포표, 이제 엑셀 함수,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정보 제공 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페이지에는 이제 예제들이 차례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하고 정리를 해놨죠. 이 예제들은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예제들이 이제 있는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유심 있게 보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이제 참고 차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례들이 쭉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나름 책은 정리를 좀 이렇게 쭉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 각각의 이제 그 장별로 참고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참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씩 쭉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장의 내용이 이제 그 생활과 통계학이라는 용어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생활의 예측과 전망, 그 다음에 쭉 해서 연습 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정의를 보면 통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현상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서 이제 숫자나 뭐 숫자로 해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통계는 결국은 어떤 현상, 뭐 다양한 현상이 되겠죠.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려고, 한눈에 딱 보기 위해서 쉽게 일정한 체계로 해서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네요. 그래서 통계학은 이제 통계라고 하는 용어와 통계학하고는 좀 이제 정의가 좀 다른데, 통계학은 결국은 통계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그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통계로부터 이제 기초를 해서 의미 있는 이제 정보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이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전반적인 모든 분야들이 사실은 이제 그 불확실한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바꾸는 게 이제 통계학의 이제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학 학습할 내용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1절부터 해서 생활에서의 예측과 전망, 통계와 통계학, 그리고 의사결정, 관심의 대상이 뭐짓던가, 표본,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 통계학의 응용 분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 내용부터 이제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